고입은 내가 이 정도 내신 성적과 출결 상황이면 1단계를 통과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1단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학교는 이제 외대부고와 이제 상산고입니다. 상산고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챕터 1에서는 이제 자기도 학습 전형,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챕터 2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대부고와 상산고에 대해서 지난 입시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더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자기도 학습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서울대 고교별 이제 수시 정시 최초 합격자 수를 보시면 매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영지고, 과고, 예고 같은 어떤 특수 유형의 학교를 빼고 1, 2, 3위는 이제 거의 이제 외대부고, 대원외고, 하나고가 총 합계해서 이제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공동 9위죠. 공동 9위에 이제 오늘 다룰 또 다른 학교인 이제 상산고가 위치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근데 약간 좀 학교별로 이제 약간 합격자의 결은 달라요. 이제 정시 합격생이 더 많으냐, 이제 수시 합격생이 많으냐, 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 합격생 수가 아무래도 더 많고 수시 합격생 수는 좀 적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 하나고는 그 반대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별 의대 합격자 순위를 보면은 외대부고가 이제 공동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 대비하면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3명이 이제 합격을 했고 수시 2명, 정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학과에도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학과에도 많이 이제 실적을 내고 있죠.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이런 학교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바로 뭐 이런 실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비록 여기 상산고는 순위 없습니다만은 아시잖아요. 상산고는 이제 지역의대를 워낙 많이 보내는 학교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학교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 저 시간을 아껴 드릴게요. 어떤 시간을 아껴 드릴 거냐면 자, 이곳에 가서 이런 얘기를, 이곳에 가서는 이렇게 합격하면, 이렇게 하면, 준비하면은 합격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 저기에 가면 이제 저렇게 합격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런 사소한 정보에 좌우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예전에 백종원 씨한테 어떤 시청자가 물었습니다. 왜 제가 끓인 라면은 맛이 없죠? 그랬더니 백종원 씨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물을 좀 적게 잡으세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한 비결이나 비법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기도 학습 전형도 뭐 강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총론에 대해서 총론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자기도 학습 전형을 통과해야 하는데, 자, 이 자기도 학습 전형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총 2단계요.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이제 내신 성적과 출결입니다. 요거 이제 객관적 평가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학생부 종합,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앞에서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1단계가 중요할까요? 2단계가 중요할까요? 1단계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1단계에서 서류 점수를 넣기 때문에 학생부 뭐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해야지 뭐 2단계 면접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입은 1단계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고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입은 내가 이 정도 내신 성적과 출결 상황이면 1단계를 통과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1단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2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출결을 좀 크게 표시해놨죠. 노란색으로. 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변수가 발생했냐면 올해,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의 출결 사항이 어디에 있죠?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종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학생부의 얼굴인데 이 얼굴에 이 출결사항이 있다. 그러면 기왕이면 그 얼굴에 흠이 많은 게 나을까요? 흠이 없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흠이 없는 게 낫겠죠. 근데 명시적으로 우리가 그 전형 요항을 보시면 상상고는 이제 무단 결석이 문제가 되는데 상상고는 마이너스 1점을 감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대부고는 마이너스 0.2점을 감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단 결석만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이제 딱 봤을 때 뭐 무단 결석 말고 무단 지각이나 조퇴가 너무 많으면 그죠? 또 변결도 좀 그렇겠죠. 좀 허약해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많으면 면접 문제 자체를 굉장히 이상하게 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양은 이제 흠결 없이 이제 관리하는 것이 좋겠고 상산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만에 그 전체 경쟁률이 작년에 2.2대 1을 넘었어요. 그동안에 2대 1을 전체 경쟁률을 못 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제 2.2대 1이 되면서 학교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했겠죠. 이걸 커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2단계 면접 대상자로 삼을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커트를 했습니다. 면접관 확충된 문제 때문에. 그래서 2배수로 커트를 했는데 그 중요한, 그러니까 B가 있는 학생들도 통과를 했어요. 상상고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이 출결이었다는 거예요. 무단 결석이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 이제 자녀분들 좀 잘 서포트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변결 같은 것도 없게 뭐 명시적으로 뭐 이게 감점은 되지 않겠지만 어떤 우리 자녀들의 입시 인생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과하려면 내 학생부가 엄청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본적인 거, 이 네 가지의 이 두 가지 1번, 2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출결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 어떤 페널티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이제 뭐 자소서와 면접 이제 잘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무단결석 1회가 있으면 이거 원론적으로는 경쟁률에 따라 다른데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영수사과, 상산고는 국영수사 혹은 국영수과죠. B가 있으면 1단계에서 컷오프 되나. 왜? 이건 학교마다 다른데 원론적으로는 이것도 경쟁률에 따라 다른데 외대부고는 거의 2대1을 넘기 때문에 B가 있으면은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죠. 상상고는 어떨까요? 상상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B가 있어도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됐습니다. 가급적 많은 학생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의외의 복병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올 A면서 출결 점수가 완벽한데 경쟁률이 너무 높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론적으로는 전부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쭉 현장을 지켜보니까 이게 경쟁률이 조금 너무 높아지면은 각 학교별로 약간 선발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상상고는 말씀드렸고 대원외고도 원래는 6분 면접인데 작년에 경쟁률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도 4분 면접으로 압축이 쪽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출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이렇게 자주 비교가 되다 보니까 학생부의 기재 수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들 하시는데 내가 이런 학생부로 내가 저 외대부고 뭐 상상고 대원외고에 지원할 수 있나 하나고에 지원할 수 있나 고민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보다는 그 이유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출결이나 독서, 봉사 같은 이런 영역은 누가 통제권을 갖고 있죠? 학생 자신이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더 중요하게 평가자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재 수준보다는. 자, 왜 그럴까?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국의 중학교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3,265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 전국, 이제, 특히 이제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쓰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국 학력을 인정하는 뭐 베트남이나 태국, 뭐 중국 그런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들은 나이스에 이제 한국 학력 인정하기 때문에 학생부를 똑같이 우리 자녀들처럼 똑같이 뗄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학교도 여기에 더해서 이런 해외 중학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내가 뭐 강자다, 뭐 전교회장도 많이 하고 뭐 전교 1등을 뭐 날마다 한다. 이런 것을 면접장에서 보여줄 수가 없고 보여주는 순간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 경쟁자가 많구나, 글로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주도 외대부고는 제주도에서 몇 명 정도 쓸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항상 궁금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 늘긴 늘었었는데 한 3년 전에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거의 이제 띄엄띄엄 썼단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근데 3년 전에 이제 물꼬를 트고 애들이 조금 늘어났는데 작년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12월 23일이 면접이었는데 12월 22일에 제주도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못 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쪽에서 애들이 면접을 보러 와야 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몇 명이 있었을까? 6명이 있었습니다.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합격률이 그래도 도 차원에서 보면 50%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경쟁자들은 이런 특정 지역구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교사 역량에 따라서 학생부 기재의 질이 천차만별이다라는 거고, 이게 좀 심각한데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경향성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활동을 안 써준 건 이야기했는데 하지 않은 활동을 써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고려할 만한 요소도 썩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입에 비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이제 뭐 중3 학부모님들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유형의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부를 나이스에서 출력을 해서 보실 거예요. 출력해서 보시는데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보시는 학생들이 보는 그 학생부는 실제로 고입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제출되지 않고 몇 가지 정보가 제거된 상태의 학생부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입시를 이제 치르기 전까지는. 왜냐? 이 학생부는 담임 선생님이 출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일반용 학생부를 보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이거는 이제 고입용 학생부인데 이거 보면은 맨 위에 매 페이지마다 고입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워터마크처럼. 밑에도 서울 2회 방식 자사고 일반고 옵션을 사용해서 출력한 학생부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다르죠. 가장 다르고 뭐 하나고는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고도 근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서울에 있지만 서울 2회 방식 자사고 그 선발 방식을 활용해서 선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똑같아요. 외국 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국제고도 고입용, 그 다음에 밑에 외국 국제고 입시용 옵션을 사용해서 출력됐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다르냐? 세부적으로 보면 또 다르죠. 이게 1페이지인데 작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제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3번이 어떻게 됐죠? 3번이 수상 경력인데 수상 경력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출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1페이지인데 이제 출결 상황 이게 딱 보이는 거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3번이 아예 있지도 않은 것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이 해마다 이제 1학년, 뭐 학년 초에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진로 희망 분야를 어떻게 써서 내야 되나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가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아요. 출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 뭐 천문학자였고, 2학년 때 뭐 의학자였고,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지 않는다. 제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분께서 학년별로 진로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적어도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있어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원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냥 성취도만 나옵니다. 성취도랑 수강자 수만 나오고 1학년, 2학년 마찬가지죠. 성취도와 이제 수강자 수 그다음에 세특 나오는데 3학년이 되면은 뭐가 없죠? 이거는 똑같은데 세특이 없다.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3학년이 돼서 내가 뭐 과목별 세특에 뭐 신경 엄청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필을 해봐야 그것은 이제 좀 부질없는 어떤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학교 활동 상황 이렇게 좀 적어주고, 독서 활동 상황인데, 행특에서 뭐가 다르죠? 3학년 행특이 역시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지금 3학년 학부형님들이시라면 이 행특이나 세특을 어떻게 내가 꾸려 나가야지 1년 동안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은 접어두셔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좀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목별, 영역별로 막 책을 많이 읽으면 뭐 좋다.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머릿속으로 뭔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얘가? 학생이 이제 인적 자본이 계속 쌓이겠죠. 그럼 이제 답변하는 게 수준이 다르겠죠. 그런데 명시적으로 이걸 점수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권당 1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안절부절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학생이 통제권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평가자들은 호감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호감을 살 수는 있다. 이거죠. 이 학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막 점수로 막 가점이 되거나 감점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면물의 진실. 그래서 이겁니다. 선발고라고 하는데 이런 학교들은 선발고에서는 학생부 세특이나 행특 이런 기재 수준의 정도는 교사 역량에 따라 당연한 얘기겠죠. 교사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노심초사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영역, 그 중에서도 학생부에서 볼 수 있는 내신 성적 출결, 독서활동 상황, 봉사,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술은 뭐 선생님들이 입력은 해주실 수 있겠지만 통제권은 학생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남은 입시를 대비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통제권을 갖고 있는 영역에 신경을 써라. 괜히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2학년 그래도 세특에 들어가니까 교과 선생님한테 이거 내가 써달라고 해야지. 글쎄요, 뭐 그분이 뭐 써주실까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통제권은 교사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 전형 요소별 특징을 한 번에 그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조금 다르죠. 반영 과목이 다른데 반영 학기도 다르고, 국영수사과를 반영합니다. 외대부원은. 그리고 상상고는 국영수사 혹은 국영수과학을 반영을 하는데, 한 번 사회나 한 번 과학을 선택했다면 3학기 동안은 계속 그 과목만 선택을 해서 입시에 반영을 합니다. 4개 학기, 3개 학기 반영을 하고, 자소서에 좀 차이가 있어요. 글자 수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뭐 상상과 같은 게 좀 주고 있습니다. 면접도 15분, 20분으로 대동소이한데, 상상과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 시간을 준다라는 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